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항공 분야 특히 엔진과 레이더 및 스텔스 기능을 위주로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며 인력과 자금을 정신없이 퍼붓고 있지만 별 성과도 없이 아직 시작도 못한 연구의 결과에 대한 뻥스펙을 외쳐내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설레발치는 모습을 놓고 함께 손가락질을 해보려고 해요. 또한 여기에 빗대어 우리 한국의 위대한 개발 작품 중 하나로서 이미 시제기의 초도 비행과 기능 활용도 및 스펙의 구현력 등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일반적인 기대 이상의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누구든 겉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한 차원 높은 내부 무장창 구현과 스텔스 기능의 실현까지 눈앞에 와 있는 KF-21 보라매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소국이니 속국이니 하면서 설레발을 쳐대며 어떤 차원으로 보아도 상당히 질 떨어지고 무지해 보이는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우월감에 빠져 헛소리하듯 시진핑을 떠받들도록 세뇌시키면서도 무슨 일을 벌리든 항상 한국을 개입시켜 어떻게든 눌러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지들이 한국을 그만큼 신경 쓰고 있고 눈에 거슬리며 부담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죠.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도 잘난 척하며 F-22와도 맞짱 뜰 수 있다고 떠들어대면서도 한국이 KF-21의 시제기를 선보이며 동시에 초도 비행까지 멋지게 성공하는 것을 보자 곧바로 언제 만들어 놓았는지도 의심스러운 J-35라는 짝퉁 전투기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한국은 신경도 쓰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J-35가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검증되거나 실제로 기능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던 WS-15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하고도 충분히 0035 푸지에노의 함재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죠. 하지만 외부 세계의 방산업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 J-35는 기가 막힐 정도로 F-35를 베껴낸 짝퉁 전투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J-35 기체 사진과 비행 영상을 상세하게 꺼내놓았지만 결국 기막힌 짝퉁 전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한국이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며 동시에 향후 건조될 한국형 항공모함을 함재기로 사용할 것도 기획 중이라는 소리에 놀라서 스텔스 5세대 함재기라고 내놓는 찌질함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이 어떤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국가입니까? 가만 놔두면 양같이 순하고 예의 받으며 언제나 과묵한 자세로 묵고 우월한 사회성을 보이면서 조용히 생활하다가도 누군가 건드렸다 하면 그 순간 번쩍이듯 돌변하여 눈을 부릅뜨고 불을 번쩍이며 상대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무시무시하고 완벽한 대항마가 되어 밀어붙여버리는 민족이잖아요. 사실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민족성과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그 대단한 결론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겁 많은 강아지가 무서울 때 더욱 크게 짖어대는 것처럼 항상 신경 쓰고 입으로만 악쓰며 자신들도 민망함을 느끼면서까지 솔직하지 못한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이 하는 짓거리는 거의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진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한국군은 중국의 엉성한 하드파워 전략 및 구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철저한 그림을 놓고 절대 흔들림이 없는 바닥을 깔아놓은 가운데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워 육군의 강력한 하드파워를 완성시킨 후 KF-21을 개발해냈고 결국 ICBM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우주로켓 발사 능력까지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군은 우선 육군의 화력을 안정적이고 막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개인 병사들의 각종 소화기를 시작으로 M72 대전차 로켓, H-13 대전차 미사일, 155mm K9 자주곡 사포, K-39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2에서 4 탄도 미사일, 현무 IB4, SLBM 현무 3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K2 흑표 천마 등 엄청난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한 현대 무기와 최첨단 무기를 완벽하게 구현한 가운데 영공수호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이처럼 완벽한 육상 전투에 강력한 우세 확보에 필요한 하드파워를 적재적소에 실전 배치해놓고 155mm 포탄 등 소비성 무기의 충분한 보유량 축적으로 안정적 국방력을 확보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상식을 벗어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죠.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략은 외부에 내보이기에 그럴듯하고 국민들의 허파에 바람을 넣기에 효과적인 전투기의 개발에 온 신경을 쏟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드파워의 불균형한 상황을 만들어 어느 하나도 완벽한 능력을 구현해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현재 중국 공산당이 나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투기와 엔진 등의 개발에 많은 인력과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걸맞는 가성비 있는 결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지만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대는 뻥스펙들은 결국 언젠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도 생각되기는 해요.
그러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유연할 정도로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급봉 스펙들을 진정한 스펙으로 내놓을 즈음에는 외부 세계의 하드파워에 대한 쟁점이 현재의 상황에서 정점을 찍고 새로운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중국의 이런 무지막지한 미국과의 군비 경쟁과 하드파워 경쟁으로 정신없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19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한국 공군의 안준현 소령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조정관을 잡고 힘차게 날아올라 초도 비행을 성공시켰죠. 전투기 개발에 있어 초도 비행의 성공은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되는 이정표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 KF-21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통해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여 기체 개발을 완료시킨 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돼 순차적으로 전력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KF-21의 신장인 엔진은 현재 지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얼마 후부터는 완전히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얼마 전 이 그림을 확정지었죠.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된 G사는 2020년 5월 첫 엔진 2기를 인도했고 2022년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414-G-400K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를 출고했으며 앞으로 G는 KF-21 보람의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G-400K 엔진 240기와 부품을 공급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G의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초기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한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으로 미 해군의 보잉 F-28 EF 슈퍼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 등 전 세계 유수한 비행체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KF-21 보람의 전투기는 F414-G-400K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그리고 약 2,900km의 작전 반경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물 모형 형상 변경만 9회, 보면은 13,700장, 22만여 개 표준 부품을 사용하며 4.5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별칭은 베이비 랩터인데 미군의 F-22 랩터의 소형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이고 KF-21의 국산화율은 부품을 기준으로 65%이며 2041년 이후에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과 AI 기반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개발하려는 그림을 가지고 있죠. KF-21 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지난해 7월 KF-21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후 시제기 6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이 초도 비행 성공은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일본, 중국, 프랑스와 대칭을 이루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 8개국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고 한국방위사업청이 제시한 KF-X 사업 로드맵에 따르면 KF-21은 블록 1단계의 결과물이며 2032년 내로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이로써 중국이 수십 년간 많은 인력과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가며 전투기 개발해온 정신을 쏟으며 뻥스펙을 남발하고 있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점잖고 은밀하게 실질적인 가성비 면에서 그들을 압도할 만한 기술력과 실체를 내놓으며 말로만 최고를 외치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2019년 2월 제20 스텔스 전투기 개발자 중 한 명인 왕하이펑은 글로벌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마치 이미 당연한 결과를 말하는 듯한 건방져 보이는 자세로 인공지능과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통보해주는 자세로 떠들었었죠.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이 현재 정신없이 부풀려 나가듯 생산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모든 하드파워의 정점을 종류를 가리지 않고 2035년에 맞춰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항공모함이든 전투기든 전투기 엔진이나 레이더까지 한 시점으로 몰고 가는 듯 보이지 않나요? 하여간 중국은 정신승리 중이든 실제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든 여러 가지 이론적 문제를 떠나 일단 풍부한 인력과 예산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퍼부어가며 경제성과 가성비 등을 완전히 무시한 가운데 신형 전투기들을 개발해가고 생산기술 등의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죠. 중국 공군 대변인 선징커는 외신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은 이미 모든 지역에 제-20을 배치한 상태로 제-20은 빠른 속도로 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비행거리 역시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공군력 부풀리기에 악을 쓰듯 열을 올리는 직접적인 행동을 접하는 가운데 미 공군 전투사령관 마크 켈리 장군은 중국의 전투기 개발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보다 이른 시간 내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하여 중국과의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놓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죠. 전투기는 분명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임은 확실하지만 현대의 전투기는 무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자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전자장비의 적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비량도 많고 적은 연료 사용으로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능력도 필수 스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선 전투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고효율의 엔진 개발과 제작도 필수적인 분야인데 미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함께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효율을 낼 수 있는 엔진의 제작가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은 수십 년간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물같이 퍼부어대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왔지만 그들이 낸 개발 효과는 처참할 정도로 지지부진하여 중국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잘난 척하며 떠들어댄 제20 스텔스기에 장착한다는 자국산 WS-15 엔진의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제20의 양산도 지연되는 등 큰 고통이 있었죠. 중국이 5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WS-15 엔진을 개발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언론이 WS-15 엔진이 시험을 통해 이전보다 성능이 개선됐다고 밝히는 등 지속적인 성능 향상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6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엔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군사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중국은 아직 미국과 전투기를 놓고 맞짱대하기는 이르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하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중국 공산당 그들만이 끊임없는 정신승리 속에 미국과 모든 면에서 대칭을 이룰 수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악쓰며 우겨댄다고 봐야죠. 중국은 전투기 엔진과 레이더 개발에 많은 인력과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경제성과 가성비를 완전히 무시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첨단 전투기에 장착하여 고효율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먼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실제 그들의 현실인 만큼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이어질 것은 당연할 겁니다. 물론 현대전에서 영공장학은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한 필연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영공의 우세만으로 모종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육군의 전투력과 대칭을 이루지 않고 영공장학에만 신경을 쓰다가는 오히려 비참한 결론을 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은 단지 이론에 불과한 말이라고 하는 전문가 부류도 있기는 하지만 전쟁도 마무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육군 전투력과 그 전투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재래식 무기의 확충과 개발도 갈수록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대전에서의 필요불가결한 현실임이 확실하죠. 그런데 현재 중국은 해군력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온 국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전투기 개발 의욕은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중국 공산당의 국방력을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행위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현재 중국 육군의 군사력 즉 하드파워의 대부분은 미사일 부분을 제외한다면 거의 2차 대전 때나 사용했을 정도로 낙후된 무기가 대부분이고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뭔가 이루어내려는 소위 인해 전술 따위는 통하지도 않는 현대전에서 영공장악 의지만으로 전투를 끌고 나가며 승리를 견인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중국군이 육군의 전투력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개떼처럼 모아놓은 머리수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수의 육군에서 충분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개발과 그것들의 적절한 실전 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최소한 겉으로 내보이는 것에는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 육군의 전력 증강 없이 오로지 해군과 특히 공군의 전투기 개발과 양산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충분한 기초 작업도 하지 않은 땅에 부실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지지대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뚜껑을 씌워놓은 것과 다르지 않은 지극히 위험하고 불안한 구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위험하고도 불안한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결론은 군과 정책 수행 부분의 수뇌부의 경험과 실전 능력의 부재에서는 결과로밖에는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